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다시 찾아온 매크로 장세라는 주제로 지금 최근 돌아가고 있는 시장 상황들, 그리고 매크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주 전이었죠. 8월 초였는데, 8월 전 말고 7월 말에도 일단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초에는, 지금 이 위치가, 이제 당시 위치가 연초부터 끌고 온 주포 세력의 차익 실현,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좀 하방에 대해서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잘 대응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독자분들도 최근 7월 말부터 있었던 비이성적인 장세,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셨다면 아마 이제는 시장에서 약간 조금 멀찌감치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크로 이슈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동안은 중간에 조정이 있다고 해도 매크로 이슈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런 눌림 조정만 있어 왔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한번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특히 코스닥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썸머 랠리 때 가야 할 그 지수를 이미 끌어다가 다 찍은 느낌이 강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나왔던 조정 색깔이랑 그런 분위기들이 살짝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먼저 이제 무디스가 저번 주에 미국 지역은행들 신용등급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강등을 시켰죠.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신용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치에서 또 미국 대형은행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신용등급 강등을 진행을 한 게 아니고 경고고요. 이거는 무디스보다 조금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치가 진행하려고 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은행 섹터 전반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JP모건이나 이런 대형은행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대형은행은 괜찮잖아,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피치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은행 섹터 전체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은행까지 다 포함시켜서 신용 등급 강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기사로 보면은 이제 미국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강등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JP모건 같은 튼튼한 은행까지도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행되면 이거는 거의 지금 장세에서는 가장 파급력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잘 추적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이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에 이제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결국 여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이게 가장 메인으로 놓고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가에 대한 이슈도 있고, 고용지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제 신용시장에 대한 이슈, 이런 게 이제 다 겹쳐져서 나타날 텐데, 일반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성장에 대한 이슈라면은 호재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유예요. 왜냐면 그만큼 경제가 더 많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거든요. 근데 지금 이슈는 이 성장에 대한 이슈가 아니죠. 성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고 정부 부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신용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쭉 그어놨는데, 요걸로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표시한 게 어떤 구간이냐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3% 라인입니다. 4.3% 라인인데 이거를 돌파할 때 저는 패닉셀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어제도 이 근처 가니까 미국 시장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반등을 하다가.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매크로 상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 잠잠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은 노이즈가 팍 하고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인데, 그때 이게 4.3%를 뚫고
4.5% 라인까지 만약에 가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뭐 시장 조정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4.3%를 뚫고 이 4.5%를 향하는 흐름, 요만큼 올라갈 때는 시장이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열어놓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신유물 채권금리가 4.5%를 만약에 찍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시장 조정이 가격 조정 관점에서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크로 여러 가지 체크할 거 뭐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하나만 보세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잖아요. 부동산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내수 경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디플레이터를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이미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리세션 초기예요. 리세션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정부는 계속 이제 거부하고 있죠. 우리 이거 아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냥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업률 상태를 보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2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발표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미국 IRA법까지 포함해서 엄청 세게 얻어맞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간에 서로 급한 불을 꺼야 될 게 다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채에 대한 이슈, 요거를 지금 빨리 꺼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내수 경기, 이런 것들을 이제 꺼야 되는데, 어쨌든 서로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그런 신경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유리하죠. 왜냐면 미국은 지금 경기가 그래도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이게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최근 워싱턴에서도 왕위를 초대를 했는데 무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아직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정치적인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지금 모든 매크로 이슈까지 한 번에 다 깔끔하게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를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죠.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건 이제 종료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단에서 협의가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말부터 아시안 게임을 이제 치르잖아요. 아시안 게임을 치르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을, 그리고 분위기 자체를 조금 반전시킬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큰데, 뒤에 정리를 하면서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 경기 상태를 보면은 리세션 초입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 이 회색 음영선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왜냐면 대중 무역 규모가 아직도 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도 2분기 바닥설에서 3분기 바닥설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또 환율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거는 좀 큰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뭐 바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넉넉히 보진 않을 거예요. 일단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지금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금리 인하 말고 대규모 부양책, 진짜 시장이 만족할 만한, 환호를 지를 만한 그 정도의 대규모 부양책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거를 뭐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9월 중순 안으로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저는 중국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구간에서 체크 포인트가 그래도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평가사 피치가 무디스에 이어서 대대적인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진행하는지 여부, 요게 이번 달 안으로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은 좀 쇼크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피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메인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언제 나오는지, 요거는 이제 9월 중순 안으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이 기회에 부동산 업체들 있잖아요. 구조조정 필요하다라고 중국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살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터트리고, 정말로 이제 좀 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되면 이제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부양하지 않을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노이즈는 앞으로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말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라는 걸 중국 정부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9월 중순 안으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는지 요거를 체크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8월 말로 국내 PF 브릿지론들이 만기가 되는 게 꽤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제 국내 이슈죠. 이게 만기가 된 이후에 신용 여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악화가 되는지, 아니면은 악화가 되더라도 한은에서 나서서 뭐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 요때 확인을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반도체 섹터 조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8월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도체 추가 조정을 유도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고 주문이 밀려 있어요. 주문이 밀려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량을 해소를 못하는 거죠, 이거를.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기존에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로 내놨던 그런 실적보다는 낮게 발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게 뭔가 뭐 수요가 딸린다든지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지금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해도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인 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은 지금보다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꼭지를 찍었던 그 고점이 역사적인 고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어쨌든 AI 반도체 수요는 이미 숫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주문 상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중간에 이런 노이즈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뭐 예상치에 준하는 그 정도만 발표를 해줘도 반도체 섹터는 여기서 다시 위로 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전체가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AI가 끌고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반도체 말고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쪽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낸드 시장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낸드 쪽은 오히려 생산을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대한 문제잖아요. 메모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복이 3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있긴 있는데 회복의 그 속도 자체가 3분기에는 조금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쪽도 2분기 바닥선에서 3분기 바닥선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메모리 쪽은 시간의 문제이지 그래도 회복되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무디스 요 이슈 다음으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GDP를 보면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축 정책 시그널이 강화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오게 되면 이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이슈가 대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당장은 BOJ에서 어떻게든 뭐 버티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도쿄 CPI도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8월달, 9월달 이때 발표되는 것도 계속 높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8월달에 일단 가격 조정은 나오고 있어요. 8월달에 가격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8월달에 가격 조정이 끝난다 할지라도 9월달에 바로 이렇게 반등이 시작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슈들을 보면은 9월에 걸쳐서 확인해야 되는 이슈들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8월 달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더라도 9월 달에 기간 조정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반등은 오히려 10월 달 이때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급하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느긋하게 현금 비중을 많이 올려두신 분들은 뭐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7월 말에 그 포머성 랠리에 뛰어드신 분들은 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손절할 시기도 지났죠,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아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이제 신용을 쓰신 분들인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4, 5%만 더 빠지면 신용 반대매매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용 반대매매 구간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현금을 가진 분들은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이 밑으로 4, 5%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에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그 매크로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크로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매크로 이슈가 다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